안녕하십니까. 주식성공TV의 강한주식입니다. 자,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내용들을 기억하시고 계신다고 한다면 1월달 수익 어마어마하게 났을 겁니다. 자, 오늘은요 아주 중요하고 2023년 여러분들을 부자 만들어줄 수 있는 섹터 배터리 관련주들, 2차전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차전지 관련주 오래 안 사시면은요 수익 내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조건 배터리 관련주들은 반드시 매수를 해서 포트에 일정 부분 가지고 가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10번도 넘게 강조하고 유튜브에서 소개를 시켜드렸던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로보테마였죠. 요거부터 우리가 리뷰를 좀 하고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부터 시작해서 로보테마에 있어서 많은 종목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로보부터 시작해서요. 뭐 로보티즈 아니면은 유일 로보틱스 하여튼 로보테마는 한 10번도 넘게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대장주가 될 가능성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반드시 메가테마로서 하나 갖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런데요. 요게 지수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12월달 안 빠지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매집이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월달 바로 급등 랠리를 시작해서 몇 프로 올라갔습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부터 시작해서 거의 160%, 150%, 160%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시가총액이 1조 6천억까지 올라가는 기염을 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보테마 사면 됩니까? 안 되죠. 지금은 로보테마를 매수하면 이제부터는 수익의 확률보다는 손실의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로보테마는 160% 수익으로 끝내는 것으로 우리가 마무리를 짓고요. 전략 마감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벌었던 돈들을 가지고 무엇을 사느냐? 바로 배터리 쪽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자,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그간 나왔던 내용들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무조건 확보해야 될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수주 잔고를 여러분들이 주목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머니투데이에서 나왔던 기사를 한번 볼게요. 얼마입니까? 수주 잔고가 무려 1000조 원, 천문학적 수주 잔고를 달성을 했다. 질주하는 K 배터리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세부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SK온부터 보시면은요, 최근 누계 수주 잔고가 얼마입니까? 290조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사실은 터키, 튀르키예 쪽에서 조인트 벤처를 만들려고 했다가 이게 무산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외를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거의 300조 원 수주 잔고를 유지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제가 이제 완성품 업체들 중에서 대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주 잔고가 얼마입니까? 400조 원에 육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달 27일 진행된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고 그랬냐? 작년 말 기준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385조 원을 넘어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후발업체죠. 삼성 SDI 굉장히 뭐 삼성 SDI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하시고 제일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성장성으로 본다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삼성 SDI가 훨씬 더 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삼성 SDI의 수주 잔고를 보시면 얼마? 140조 원 안팎의 물량을 확보했다.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요것들을 합산을 해보니까 얼마입니까? 820조 안팎의 수주 잔고를 작년 말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1월달 들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죠. 그래서 미계약 추가 주문 물량까지 더하면 얼마? 1000조에 육박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수주 잔고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추가적인 주문이 없어도요. 2030년까지 이 배터리 3사가 전 생산 공정을 얼마? 풀가동, 100% 가동을 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수주 잔고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수주가 더 터지고 있습니다. 1월 말 마지막 날 굉장히
굉장히 기쁜 뉴스가 하나 나왔죠. 무슨 뉴스가 나왔냐면 자, 포스코 케미칼입니다. 이거는 양극재 업체가 되겠죠. 양극재 업체인 포스코 케미칼이 삼성 SDI에 10년 동안 얼마? 40조 원 양극재를 공급한다라는 뉴스가 터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배터리에서 가장 비용을 많이 차지하는 것들은 바로 양극재가 되겠습니다. 대략 뭐 50%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삼성 SDI에 40조 원 양극재를 공급한다라는 것은 삼성 SDI가 배터리를 얼마? 최소한 100조 이상의 판매를 예상을 하고 양극재를 10년 동안 40조 원어치를 공급받겠다는 계약을 한 거죠. 그러니까 포스코 케미칼도 대박이 나고 있는 상황인데 삼성 SDI도 대박이 나고 있는 거예요. 왜 삼성 SDI가 이렇게 대박이 나고 앞으로 성장성이 크냐? 이 부분을 한번 보면요. 삼성 SDI는 어떤 모형의 배터리의 강자입니까? 바로 원통형 배터리에 있어서는 강자입니다. 왜 강자냐 하면 원통형 배터리가 지금 계속해서 쓰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물량들, 그러니까 우리가 AA 건전지를 쓰죠. 요 건전지 모양이 원통형 배터리예요. 그런데 이 AA형 크기의 배터리를 삼성 SDI는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들고 있고 전동 공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배터리 팩에 납품을 해가지고 상당한 기술력들을 축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테슬라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 원통형 배터리 쪽으로 특히나 4680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크기의 배터리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까지는 파우치형이라든지 아니면 각형을 고집했던 업체들이 어디로 넘어간다? 원통형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원통형에서 기술력이 가장 좋은 업체 중에 하나가 삼성 SDI가 되겠습니다. 경쟁사로는 일본의 파나소닉이 있겠죠. 그래서 삼성 SDI 쪽에 포스코 케미칼이 이렇게 양극재를 공급한다라는 것들은 아마 모종의 계약들이 체결이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완성차 업체들은요 미리 몇 년치 물량, 내가 모델을 A라는 모델, B라는 모델, C라는 모델이 앞으로 10년 동안 개발을 할 거야. 이 신차를 개발할 거야. 그러면 미리 개발 단계에서부터 배터리 업체들과 계약을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 SDI의 수주 계약은 굉장히 크게 나올 가능성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 포스코 케미칼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대 배터리 소재 공급 계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지금 보시면은 8조 원짜리 계약도 작년 5월 달에 체결을 했고요. 얼티엄 세일즈라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GM의 합작사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13조 원 정도, 거의 이제 14조 원에 달하는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이 다른 양극재 업체들과 다른 것은 양극재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뭐도 만든다? 음극재, 특히 인조 흑연을 가지고 만드는 음극재 시장에서도 상당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2월 달에는 1조 원에 달하는 음극재 계약도, 수주 계약도 체결을 했고요. 올해 1월 달에 드디어 40조 원. 그러면 요거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60조 원이 넘는 수주 잔고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요런 것들이에요. 연간 평균으로 봐서 4조 원 규모로 포스코 케미칼이 생산을 한다라는 거죠. 작년에 포스코 케미칼 매출이 얼마입니까? 3조 3천억입니다. 그래서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4조 원대의 매출을 이미 보장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년에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 음극재 공급 계약 3건을 통해서 약 23조 원 규모의 매출을 확보했고 이번에 40조까지 합치면은요 60조 이상의 매출을 보장을 받았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반드시 이 종목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요 40조 원의 양극재 공급을 하는데 그 뒷배는 무엇이냐, 누구냐라는 거죠. 삼성 SDI가 배터리를 만들어서 40조 원의 양극재를 사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적어도 배터리 매출이 100조 이상,
100조에서 뭐 120, 30조가 될 겁니다. 이거는 어디로 들어가냐 이거죠.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기사를 한번 추적을 해보시면 GM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사 보시면 미국의 GM이 원통형 배터리 적용을 시사를 했다.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예전에는 이 GM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를 고집한 것이 파우치형 배터리를 굉장히 고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GM의 자동차에는 파우치형 배터리만 넣을 거야 라고 이제 고집을 부리다가 이것을 바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럼 원통형 배터리는 어디가 강자다? 삼성 SDI. 물론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쪽에서는 강자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삼성 SDI와 협력을 할 가능성들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사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미국 완성차 업체 제너럴 모터스가 원통형 배터리 채용 가능성을 언급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어떤 형태의 배터리만 고집을 했냐면 파우치형이라고 그랬죠. 요것만 썼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 앞으로 여러 가지 배터리 모형들 요것들을 사용할 수 있다. 우리는 열려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얼티엄 셀즈는 누구랑 합작사라고 그랬죠? 얘는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합작사입니다. 그래서 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수주를 받아가는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LG 에너지 솔루션의 얼티엄 셀즈 공장은 모두 뭐만 생산한다? 파우치형만 생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배터리의 규격이 바뀐다라고 한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아니라 다른 배터리 업체에 협력할 수 있다. 그러면 SKO는 아직은 원통형에 있어서 준비가 안 됐죠. 반대로 삼성 SDI는 이쪽에서 이미 레퍼런스를 굉장히 많이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삼성 SDI가 요 GM과 조인트 벤처라든지 아니면 수주를 받을 가능성들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 밸류 체인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금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형주들 있죠. 완성품 업체에서는 가령코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뭐 양극재 어떤 업체든 괜찮습니다. 양극재는 하나 갖고 가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개별주로 탄력적인 움직임을 노려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당분간은 어디에 집중하신다?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 이쪽에 들어가 있는 밸류체인 종목들을 보시는 게 낫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밸류체인 종목들 대표적인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삼성 SDI의 협력사 어디입니까? 신흥 SEC 그 다음에 상신 EDP 얘네는 뭘 만드냐면요. 이렇게 원통형 배터리의 케이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만드는 것도요. 아무 업체들이나 만들 수가 없어요. 폭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력이 겸비가 되고 오랜 기간 동안 안정성이 입증된 업체들만 쓴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신흥 SEC와 상신 EDP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요거죠. 전기 니켈 도금 강판 요것을 납품하는 업체가 어디냐? LG와 삼성에 동시 납품하고 있는 TCC 스틸 요것도 수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 지금 강세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걸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차 전지용 테이프를 만드는 테이펙스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원래 테이펙스는 여러분들 중국집 가시면은 짬뽕이나 탕수육이나 요거를 딱 위에 씌워주는 랩 그죠? 이런 비닐 랩을 만드는 업체가 되겠는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어디까지 진출했다? 2차 전지까지 진출을 하면서 기술력에 있어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 밸류 체인에는 있는 종목들 괜찮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한 종목씩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양극재 업체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특히나 뭐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주가 수익 비율 PER이 지금 주가에서 뭐 100배 넘어가고 있다. 이게 올라가겠느냐? 말이 되는 거냐?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요. 올라갑니다. 왜 올라갑니까? 실적이 지금 계속해서 점핑을 하고 있는데요. 자, 보세요. 양극재 빅3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조 5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보다는 좀 떨어졌어요. 특히나 4분기 실적 예상치가 전부 다 미스가 났다는 거죠. 매출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들은 전부 다 감소를 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Q는 증가하는데 여기에서 P가 감소하면서 그죠?
가격이 감소하면서 이익에 있어서는 좋은 모습을 못 보였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은 이렇게 늘었고요. LG화학이 8조 2천억, 포스코케미칼이 3조 3천억, 에코프로비엠도 5조 3천억의 매출을 올렸고 영업이익이 재작년에 비해서 이만큼 올랐다는 거예요. 영업이익이 1조, 그 다음에 포스코케미칼 1,600억, 그 다음에 에코프로비엠 3,800억 이렇게 나왔는데 요것이 올해 들어서 그 한 2배 정도, 적어도 2배 이상의 영업이익이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돼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퍼가 100배다. 그죠?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영업이익이 2배가 늘게 되면은 퍼는 몇 배로 떨어집니까? 50배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멀티플이. 그 다음에 3배로 는다라고 한다면 30배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퍼는 현재의 주가 수익 비율은 우리가 지금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성장성들만 보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힌트를 하나 또 얻으셔야 되는데 뭐냐면요, 양극재의 수요는 엄청나게 늘고 있습니다. 그죠? 지금 매출도 늘고 영업이익은 좀 빠지지만 수출 물량들도 늘고 증설도 되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매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Q가 증가한다는 것, 물량이 증가한다는 것인데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을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그 종목들은 어디에 집중이 돼 있냐 하면 수산화 리튬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작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리튬을 뽑아내는 것은 경암형, 그러니까 암석에 들어있는 리튬을 요거를 용액을 녹여가지고 만드는 것들, 요거 이제 경암형 리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염호형, 요거는 이제 포스코홀딩스에서 가지고 있는 염호 호수 있죠. 그 물을 증발을 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리튬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요 수산화 리튬이 중요한 것이 왜 중요하냐면 어디에 쓰입니까? 전구체에 쓰입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을 가지고 만드는 3원계 혹은 NCMA처럼 4원계 배터리에 있어서는 수산화 리튬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탄산 리튬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쓰이냐면 LFP, 그러니까 인산철 배터리에 쓰이긴 하는데 이것을 가공을 하면은 수산화 리튬이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IRL 법안에 따라서 탄산 리튬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것을 뭐 수산화 리튬으로 정제해서 가공하겠다. 그래서 여러 종목들이 튀고 있는데 이쪽에서 실질적으로 레퍼런스가 있고 과거에 그 공급 이력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쪽의 매출이 탄탄하게 받쳐주는 업체들, 요거를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죄송스럽게도 여러 투자자 분들께서 금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데 저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의 어떤 계획은 되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금양에 하는 것은 뭐죠? 리튬 공급이죠. 리튬 가공해서 공급한다라고 하고 원통형 배터리도 뭐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하는데 양산까지는 이거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개발하고 양산은요. 그리고 리튬 쪽에만 몰빵을 친다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얘는 원자재 관련주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커서 저는 금양 같은 종목은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 훨씬 더 기업 내용이 좋고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좋은 종목들을 잡아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뭘 보셔야 되냐 하면 요거를 좀 보자 이거예요. 뭐가 있냐? 대보 마그네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뭘 만듭니까? 탈철기를 만들어요. 탈철기. 이 탈철기가 무슨 뜻이냐? 요렇게 양극재라든지 음극재 이런 것들을 섞어갖고 슬러리라는 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주 그 끈적끈적한 이런 용액처럼 만드는데 이 안에 철이 들어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죠? 배터리가 나중에 이 배터리가 철 성분 때문에 손상을 받아가지고 여기에서 만약에 분리막이 손상돼서 양극과 음극이 만난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불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 철을 빼내야 됩니다. 그래서 탈철기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자석을 통해서 철 성분을 완전 빼내는 거죠. 그래서 건식, 드라이 EMF 쪽도 대응이 되고요. 습식, 슬러리 형태에서도 대응이 되는 게 대보 마그네틱의 제품들이라는 거죠. 장비들이에요. 이 대보 마그네틱이 어디로 나가냐? 이쪽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죠. 수산화 리튬 쪽에 사업을 확장을 하면서 탈철기 매출이 받쳐주는 상태에서 그리고 탈철기를 이미 상당히 많은 업체들, 양극재 업체들이 납품을 하면서 관계가 되게 돈독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데서 수산화 리튬의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는 더 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보 마그네틱
로보틱 정도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상신 EDP, 그 다음에 뭐 있었습니까? 신흥 SEC, TCC 스틸과 테이펙스 이런 종목들, 삼성 SDI의 원통형 배터리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종목, 그리고 대부 마그네틱의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매매 타이밍들을 좀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설명에 앞서서요, 하나 공지 말씀드리며, 강한주식연구소 지금 1월 달에 종목들 대박이 나고 있습니다. 무료 종목들이 급등이 나와도요. 보통 급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맛배기로 하나만 보여드리면 1월 2일 첫 거래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 있습니다. 웨이버스라는 종목인데요. 추천드리고 나서 충분히 매수기에 줬죠. 그리고 나서 얼마 올라가고 있습니까? 오늘까지 90% 이상의 급등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거죠. 이런 종목들 강한주식연구소에서 계속해서 발굴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작게는 15%에서 많게는 뭐 30%, 40% 나는 종목들 굉장히 많아요. 자, 다른 시청자분들은 많은 도움을 받고 수익들을 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을 설치하지 않으신 분들, 사용하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이 있는데요. 이 어플에는 추천주들 굉장히 엄선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시황 내용들도 매일 적어드리고 있는 상태고요. 추천주 보시면은 이렇게 나가요. 매일같이 파동 종목과 추천주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파동을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파동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내가 한번 승부를 보겠다 하면 추천주를 통해서 단기 수익들, 뭐 상한가도 굉장히 잘 갑니다. 당일 상한가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을 반드시 사용하셔라. 요즘에 가입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요. 설치하는 방법 말씀을 드리면요. 주식성공TV를 검색을 하세요. 검색하시면 제 영상이 있습니다. 설명란에 보시면 이렇게 강한주식연구소 무료 어플 설치 링크를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아이폰 전부 다 설치할 수 있습니다. 링크만 누르면 바로 설치가 되니까요. 지금 강한주식연구소 어플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설치하셔서 도움을 받으셔라.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사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고점입니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시가총액 부담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승부 보시면 안 돼요. 제가 중요합니다라고 말씀드려서 계속해서 매집하라고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이 가격대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 사고 여기서 산다?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종목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테마는 이제 수익 실현 하시고 거기서 수익 실현하신 돈을 가지고 어디로 들어온다? 2차 전지로 들어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들 하나씩 볼게요. 신흥 SEC입니다. 신흥 SEC 보시면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죠. 4만원부터 시작해갖고 한 20%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지수가 조정 나오는데 2차 전지 배터리 섹터 조정 나옵니까? 안 나와요. 조정이 나와봐야 1%, 2% 조정이라고. 그만큼 시장의 수급은 어디에 쏠리고 있다? 2차 전지로 쏠리고 있어요. 자, 파동상으로 본다면 바닥 잡았죠. 그리고 안착하고 여기 2번 나오고 3번 나오고 4번 나와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6번 나오죠. 4번 나오고 5번 나오고 6번 올라가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거래량들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지금 거래량이 살 죽고 있어요. 그죠? 요거는 눌림목인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눌림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작년까지는 어떤 흐름들이 나왔다? 이렇게 나왔죠. 그죠? 하방으로 때리면서 나오는 조정이었는데 지금은 고점에서 버팁니다. 플랫 조정. 그죠? 옆으로 기면서 나오는 조정,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그만큼 수급이 좋은 상태라는 거죠. 자, 신흥 SEC는 어디에서 산다? 요거 이번에 지수 2월달에 지수 조정 나올 때 여기에서 사는 거예요. 48,000원 전후 여기에서 매수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간다? 여러분들 주봉 보시면은 이런 흐름들이 나온다는 거죠. 하락 추세가 이렇게 길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왜 지금 주가가 주춤주춤하냐 하면 요 저항대 있다라는 거예요. 작년에 여러분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런 하락 추세에 밀려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황이 바뀌었죠. 요거 돌파할 가능성들 되게 많아요. 그럼 어디 간다? 전고점대 부근 56,000원에서 57,000원대까지 가면서 신흥 SEC는 하나 삼성 SDI 밸류 체인으로서 잡아간다라고 생각하시고, 또 원통형 배터리 케이스 만드는 업체 뭐 있다고 그랬죠? 상신 EDP가 되겠습니다. 상신 EDP는 이미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낸 종목입니다. 작년에 여기 우리가 다 먹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시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바닥에서 똑같이 상신 EDP와 신흥 SEC가 차트를 똑같이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구간에서 보시면 주봉상 뭐가 나오고 있다? 상신 EDP 요 상승 추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지수가 급락하고 투매가 나올 때 일시적으로 하락했다가 바로 들어와 버리죠. 그죠? 12월 달에도 투매 나올 때 들어갔다 바로 들어와 버리죠. 지금 구간에서 매수하는 거예요. 3주선까지 매수가 들어가니까 16,000원대 중반부까지는 매수 들어가는 거고요. 어디까지 간다? 추세대 상단 어디죠? 21,000원대까지 딱 눈에 보이죠? 그래서 상신 EDP도 이제 다시 한번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들 많다라고 생각하고 이 두 종목 중에 한 종목 정도만 여러분들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TCC 스틸입니다. TCC 스틸은 오늘 장에서도 뭐 강세 이름들이 굉장히 잘 나는데 요거는 케이스 업체들보다 더 강해요. 왜 그렇습니까? 전문 고점대를 이미 넘어섰습니다. 여기 물량대 소화하는 게 어떻게 나오죠? 하락 조정이 아니고 이렇게 옆으로 기면서 다 소화를 했다는 거예요. 이만큼 올라와서 여기에서 거래량 터트리면서 지금 조정을 끝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물량이 다 정리가 됐다는 거죠. 이 밑에서 물렸던 사람들까지도 전부 다 뭐 했다? 팔고 나갔을 겁니다. 그렇다면 물량 부담 없죠.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정고점대 어디죠? 여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14,000원대까지 간다. 그래서 주봉상에서 보더라도 굉장히 이쁘지 않습니까? 상승 추세가 길게 이어졌었고 작년까지도 흐름들 좋았죠. 그런데 이 상승 추세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어디입니까? 이렇게 상승의 기울기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쐐기 모양이 나왔고요. 그리고 추세선 잇따라면서 한번 급락 조정 돌파했다가 반등했다가 3일선 안착하면서 쌍바닥 만들어주고 볼린저 밴드 이제 돌파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어디까지 간다? 1차 14,000원대까지 가면서 지금 물량을 확보를 해야 될 때다. 자,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보 마그네틱도 말씀을 드렸었죠. 대보 마그네틱도 지금 보시면은 상승 추세가 큰 상승 추세가 훼손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겁니다. 자, 보이시죠?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차트 흐름들이 보이실 텐데 이 추세를 가지고 지금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추세대 안에서 이 긴 상승 추세대 안에서 바닥 확인했고요. 그리고 나서 슬슬슬 올라가면서 뭐한다? 이전에 나왔던 요 물량들 소화를 하고 있는 상태다. 그럼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9만원까지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렇게 대보 마그네틱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높아심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요. 제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지수 조정 나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 2월 달의 조정은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왜? ADR 지표부터 시작해서 Fear and Greed 심리 지표가 전부 다 과열권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 그런데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무슨 걱정을 하시냐 하면 자, 고점 찍었죠? 쌍봉 때렸죠? 그리고 나서 투매 나왔죠. 이것도 고점 찍었죠? 쌍봉 나왔죠? 그 다음에 투매 또 나오는 것은 아니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2500선은 작년에 반등이 나왔을 때도 돌파하지 못했던 아주 철벽 저항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번 2월달의 조정은 그렇게 크게 빠지지 않습니다. 매수의 기회로 삼으셔야 돼요. 겁내지 마시고 내려오는 동안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 배터리 쪽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될 섹터다. 이게 아마 2023년 주도 업종으로서 가장 큰 수익률을 보여줄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고 내려올 때마다 여러분들 제가 기존에 말씀드렸던 종목부터 시작해서 어떤 종목이든 한 종목은 가지고 가신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